국민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닌가. 저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서민적이고 소탈한 그리고 이렇게 대중에게 격의 없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글쎄 제가 지금 현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1박 2일입니다. 광주 들렸다가 목포에 갔다가 봉하마을에 갔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봉하마을을 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저는 이 봉화 투어, 광주 투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방문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어떤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저는 광주 갈 때 정말 어떤 심정으로 가셨는지 거기에 대한 좀 더 그래도 고민과 구상이 있지 않았을까. 뭐 하다못해 캠프에 뭐 선대위 차원에서라도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뭐 역시나 전혀 광주에 대한 사죄의 마음. 예를 들면 최소한 전두환 씨를 찬양했던 발언은 좀 본인이 과했다, 죄송하다 이 정도 발언까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발언 전혀 없잖아요. 정확한 워딩은 제 기억으로는 제 발언으로 상처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 부분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전두환 씨에 대한 네. 보다 직접적인 평가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전두환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뭐 윤석열 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으로 상처받았다거나 청약 통장 몰라서 상처받았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떤 말 때문에 상처받았는지에 대해서 사과의 기본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첨도 그렇지만 사과도 구체적이어야 되죠. 근데 구체적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로 상처받았던 모든 자신의 발언과 모든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런 발언은 아니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았다는데? 우선은 이 광주를 논함에 있어서 또 주 120시간과 청약통장을 실적 끼워 넣으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 그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SNS에 올렸던 거 다 얘기하면은 하루 셉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예. 광주 발언에 대해서 일단 광주 지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가도 뭐라고 했을 것이고 안 가도 뭐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은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지역을 한번 방문한 것으로 뭐 모든 그런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속에 있었던 메시지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사죄의 표시가 있었고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얘기도 분명히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분명히 닿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뭐 저희는 단순히 지역 방문 한 번으로 뭐 지난 과오를 모두 씻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 보여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걸 또 요구하거든요. 정말 사과의 마음이 있다면 김진태 전 의원이 지금 당의 검증단을 맡고 있잖아요. 정확한 모르겠는데 저도 김진태 의원을 잘 알지만 과거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던 표현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당의 당직에 좀 주요 자리를 맡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거든요. 정말 사과면 김진태 전 의원이 어떻게 그 자리를 맡느냐. 이건 어떻게 보나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논을 하는 것인데 또 다른 당의 인사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봅니다. 아니요, 김진태 의원님은 그 전에 5.18에 대해서 이 폄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제가 나는데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던 지만원 그렇죠. 씨를 지만원 씨. 초청해서 김진태 의원실에서 초청을 해서 저건 혹시나 제가 틀리면 제 기억으로만 하고 틀리면 확인해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초청해서 공청회를 열었었고요. 거기에서 김순례 당시 최고위원이 이정명 개입 사례나 이런 부분, 이정명 그런 부분들을 의원도 있었고. 같이 얘기해서 많은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당시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5.18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제가 있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한테 정확히 뭐라고 했냐라고 네. 말씀드린 이유는 김순례 의원이나 방금 말씀하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 언급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언급을 했고 이준석 대표도 말했듯이 물론 그 행사 자체를 개최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김진태 위원장의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조금 그 직접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던 의원들과는 분명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당의 인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처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화마을 방문에 앞서 오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있는 목포를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부 반대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요. 당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다 존중합니다. 저를 반대하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이 있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예, 봉화마을을 찾았었는데 민노총에서 개 짖는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스피커로 틀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른바 이제 개사과 논란 요거 때문인 것 같은데 앞서 제가 영상 나올 동안 잠깐 찾아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시절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공청회를 김진태 의원이 주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김순례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참석해서 폄훼하는 발언을 했었고 김진태 의원은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되건 자유한국당에서 경고 처분은 받았네요, 징계로. 예, 그것까지 확인을 다시 한번 예, 제가 예. 확인해서 정정은 아니죠. 맞는 얘기를 아까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얘기해서 혹시 틀렸을까 봐. 그러니까요. 네. 긴장돼요. 좀 생방송이기 때문에. 아까 사실 모르고 물어본 거죠. 아니,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몰라서 대표가 물어본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저도 네. 굉장히 들어왔던 것인데 그냥 한번 아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이 이 징계를 받았던 걸로 예, 제가 예, 기억이 예. 나서 예. 네. 네, 저도 초청한 걸로만 기억을 하고 그 당시 공청회를 주최한 것만 기억을 하고 발언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도 행보를 윤석열 후보가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들렀다, 목포 들렀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까요? 물론 안 받아들이시겠다고 아무래도 얘기하겠죠. 이번 당 경선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이 본인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 정당 내에서 이번에 이 민심은 소위 홍준표 후보가 또 당심은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고 표현을 하는데 민심에서는 소위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0% 이상 이겼습니다. 그런데 당심 같은 경우는 22% 정도 좀 넘게 이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6% 정도 결과적으로 이기셨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 당에 왜곡된 어떤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50대, 60대, 70대 이상이 이 65당원의 65%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 해봐야 35%밖에 안 되는 정말 노인 정당이라고 보일 정도로 정말 이런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본인이 그곳에서 소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이 절박한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또 혹은 이 연쇄적으로 탈당하고 있는 2030 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저는 노인 정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유감을 표하는 게 세대 간의 불균형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당 차원에서는 당연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노인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 당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3차 경선 선거 결과를 보면 일반 선거인단에서 이낙연 후보가 당시에 60% 정도 받았고 이재명 후보가 20% 정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 당의 후보에 대해서 왜곡된 결과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요. 지금 이재명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4.4.5임 논란이라고까지 명명될 정도로 굉장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정당에 대한 그런 결과를 살펴보지 않고 저희 당에 대해서 노인 정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는 1, 2, 3차 선거인단과 당원 경선 모두 합산해서 그리고 그 결과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정당성을 다 확보해서 절차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도 정당한 절차.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본인이 그 국민 통합이라고 이 소위 명명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거고요. 저희는 뭐 정당성 다 있잖아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은 장경태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제 좀 더 열성 지지층에 호소됐던 또는 어필이 됐던 윤석열 후보가 이제 중도층 공략이라고 뭐 정치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해석으로 붙일 수는 있지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저는 뭐 단순히 지역을 일단 기본적으로 광주 지역이나 지역을 방문한 것을 중도층 표심 공략이라고 표현하고 예. 싶지는 않고요. 뭐 당연히 해야 될 행보이고 그렇죠. 예. 전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윤석열 후보에 있었던 어떤 세대 편중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소위 윤석열 후보의 지금 약점이라고 불리는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김남국 의원 등등 비롯해서 굉장히 조금 얕은 술책으로 어떻게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던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당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어떤 탈당 러쉬라고 불리는 그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사실 엄중하게 이제 그런 보고 있다. 부분인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께서 입당하는 과정에서도 당대표를 무시했고 그 당시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당대표가 고군분투하면서 호남으로 가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어느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시겠다는 분이 이 정말 당대표에게 입당 절차도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며 여러 가지 당내 행사에서 누가 봐도 이 소위 당 지도부에 참석한 행사는 참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후보들만 참석하지 본인이 약간 이 소위 패싱하는 느낌 또 심지어 이번 선대위원장 과정에서도 왜 굳이 보통 이제 경선이 끝나면 경쟁했던 후보들이 먼저 만나서 이 대화를 먼저 해야 되는데 홍준표 패싱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준석 패싱, 홍준표 선대위 패싱. 구성 얘기는 뒤에 또 네, 저희가 그뭐 준비해놔서. 김종인 대표 이름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예. 뭐 선대위를 뒤에 얘기하신다고 하니 그 선거 이후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승복 선언조차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뒤에 아니, 얘기하겠습니다. 선대위에서 저희는 선대위에서 다 했습니다. 예.